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테니스나 골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근육에 문제겠거니 하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바로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라는 질환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위다 보니까 관절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 그리고 관리하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팔꿈치 통증 환자는 이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그 병원에 방문한 테니스 엘보 환자가 약 65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른 팔꿈치 질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더워서 야외 활동이 힘든데 봄이나 초여름 같은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는 이 팔꿈치 통증 환자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운동 때문이 아니라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팔꿈치에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팔꿈치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이제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좀 두 질환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발생 부위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팔꿈치 모양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팔꿈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우리 윗팔뼈에 이제 상완골이 있고요. 아랫팔뼈는 척골과 요골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세 개의 뼈가 만나서 팔꿈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팔뼈 중에 상완골의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를 내측상과 외측상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상완골의 외측상과 내측상과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윗팔뼈에서 이렇게 팔꿈치 쪽을 쭉 내려오면은 툭 튀어나온 부위가 바깥쪽에 있네요. 있죠. 만져지네요. 여기가 네. 외측상과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측상과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네.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테니스 엘보는 아랫팔에 위치한 이 손목 신전근을 무리하게 사용한 후 힘줄에 이 외측 상과에 힘줄이 부착하게 되는데 네. 이 힘줄에 염증이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이 테니스를 할 때 백핸드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동작을 무리하게 하고 나서 통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름이 테니스 엘보로 붙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 엘보는 테니스와 반대로 이 아랫팔에 이 손가락이나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힘을 많이 무리하게 쓴 후에 통증이 발생해서 내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골프뿐만 아니라 야구할 때 이렇게 공 던지는 동작을 할 때도 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 발생하는 질환이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네, 실제로는 이제 두 스포츠와 관련 없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예, 이제 팔꿈치 통증이지만 팔꿈치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손목이나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보통 이제 손목을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이나 바깥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손목을 구부리거나 안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할 때 골프 엘보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선수한테 잘 발생을 하지만 주부나 목수, 요리사, 컴퓨터 사용자 네. 같은 이 일상생활에 손목과 팔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프 엘보 환자에 비해서 테니스 엘보 환자가 좀 더 많습니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고요. 통계에서는 2018년도에 테니스 엘보 환자가 약 65만여 명 정도, 네. 골프 엘보 환자가 약 18만여 명 정도 집계되고 있고 40대에서 50대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을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두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네, 이제 테니스 엘보는 이제 위치 자체가 다르죠. 테니스 엘보, 네. 골프 엘보는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외측 상가부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팔꿈치뿐만 아니라 아랫팔 쪽으로 네. 손목 신전근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들 때나 병뚜껑이나 문 손잡이를 돌릴 때
통증이 생기면서 손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많이 불편합니다. 심한 사람은 가벼운 물컵을 들 때도 아프고 아, 그 정도군요. 네, 밤에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골프 엘보는 이제 팔꿈치 안쪽에 내측 상과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여기도 역시 이제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손목이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을 줄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역시 아래쪽 손목 굴곡근까지 통증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수할 때나 팔을 쭉 펼 때 통증이 그렇겠네요.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또 불편할 것 같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팔꿈치 안쪽과 바깥쪽에서 발생한다는 이제 차이는 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을 제대로 이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단은 또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진단은 환자의 병력이랑 증상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통증 부위를 이제 의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동작을 취하게 해봐서 통증이 이제 느껴지면은 진단이 이제 되게 되는데 보통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나 관절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줄에 석회가 침착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쪽은 이제 내측 상과인데요. 이 공통 굴곡권에 지금 이 희끗희끗한 부위는 네. 정상적으로 없는 것이고 힘줄 부위에 석회가 이렇게 침착된 생긴 모습입니다. 거군요. 저거는 네. 왜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뭐 주사를 맞고서 석회 물질이 침착되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사진은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것은 이제 테니스 엘보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네. 우측은 이제 정상 부위인데 여기가 이제 외측 상과라는 뼈 부위고 네. 이 부위가 힘줄 부위인데요. 네. 반대쪽 보면은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렇군요. 좀 지저분해 보이죠. 네.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약간의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골프 엘보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쪽은 좀 전에는 외측 상과였고요. 네. 요것이 이제 내측 상과인데 내측 상과에 붙어 있는 공통 굴곡권의 힘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까맣게 좀 염증으로 부종이 생겨 있는 그러네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좀 진단에 대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뭐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통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뭐 운동 손상이나 아니면 뭐 무리하게 사용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쉬었다가 반복해 주는 게 좋고요. 이제 손과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대나 보조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팔꿈치 통증이기 때문에 팔꿈치에 보호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는 이 손목이나 손을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손목 보호대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손목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운동의 경우에는 그냥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업과 관련됐을 때는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예. 이 팔꿈치 통증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음찜질이나 손목 보호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낫지 않는 경우에 병원에 간단 말이죠.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됩니까? 보통 처음부터 수술 치료를 고려하진 않고 네. 이제 경미한 초기에는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가능합니다. 예, 먼저 이제 스트레칭이나 근육 및 힘줄의 강화 운동, 그다음에 뭐 도수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의 물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이제 효과가 없을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초기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 재발률이 꽤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나 프롤로 주사 등으로 약해진 힘줄을 좀 강화하는 치료들을 현재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이 다양한 만큼 초기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증상이 호전된 후에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이런 좀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재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치료들의 반응이 없거나 만성화된 통증, 호전이나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은 이제 되게 힘줄의 염증 부위랑 손상된 부위를 그냥 이렇게 도려내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절개해가지고 개방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질환과 함께 관절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무릎 관절염과 이 손 관절염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팔꿈치 관절염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아, 네. 팔꿈치 관절염은 무릎이나 손만큼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좀 약간 드물다고 해야겠죠. 유병률이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팔꿈치 관절염은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50대 정도에 좀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팔꿈치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위팔의 상완골, 아래팔의 이제 요골, 척골 세 개의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 관절면의 연골이 이제 닳거나 손상되고 뼈들이 좀 이제 증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이제 운동 제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목수나 정비사,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나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 등 팔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네. 주로 쓰는 팔 쪽에 많이 생기고 양쪽에 대칭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스포츠 손상이나 외상으로 골절이 생겼거나 네. 인대 손상이 있었던 후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이소성 골화증이라고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에 다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종종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팔꿈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증상이 느껴질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팔꿈치는 무릎처럼 네. 체중이 실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려면 조심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통증이 무릎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쭉 펼 때나 구부릴 때 통증이 불편해요.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주변에 뼈가 많이 자라는 경우에는 팔이 다 펴지지 않거나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네.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팔이 다 구부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지낼만 한데 다 구부러지지 않으면 세수할 때 팔이 얼굴에 닿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군요. 이렇게 얼굴이 가서 세수를 한다든지 뒷목을 닦을 때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지네요. 네네, 일상생활에 좀 불편감이 상당히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드물게는 자라난 뼈로 인해서 이 안쪽에 척골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네. 신경이 눌려서 이 아래팔 안쪽이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림감이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잠깐 엑스레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네. 예, 이분은 좀 진행된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이제 우측은 비교적 정상인 분이고요. 네. 이렇게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데 네. 이분은 좀 많이 달라붙어 있죠. 공간이 거의 없고 이렇게 뼈 조각들도 보이고 뼈 표면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유, 아프시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관절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 관절염일 때는 무릎에 이제 물이 찬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팔꿈치도 동일합니까? 팔꿈치도 물이 차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이 간혹 오셔서 물을 빼고 주사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초기에 발견한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제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 류마티스, 외상 이런 여러 이제 원인들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완치를 시킨다기보다는 통증을 조절하고 이제 진행을 막고 이런 것들에 좀 목표를 두게 되거든요. 네. 초기에는 이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이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에는 그냥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고요.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심한 경우에는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안쪽에 있는 염증이나 삼출액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고요. 이제 간혹 척골신경 압박으로 인해 척골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척골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을 줄여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요법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 이 심한 운동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이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척골신경병증이 심해지면은 근육도 마르고요. 그다음에 힘이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열고 절개해서 하는 개방적 수술과 관절 내시경으로도 요즘에는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팔꿈치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이제 많이들 생기는데요. 젊은 네. 나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과 손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을 스트레칭은? 이제 뭐 손등 쪽으로 네. 당긴다든지 아, 이렇게. 아래로 쭉 구부려주면서 네.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요. 몇 초 동안 하면 돼요, 이런 거? 이것도 보통 10초에서 15초 10초. 정도 예, 네.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으면 근육이나 이 아까 말씀드린 외측상과 내측상과 이 힘줄 부위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 도움이 여기를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무겁지 않은 아령이나 이제 우리 물병 있지 않습니까? 500cc나 네. 1리터 정도의 물병을 이렇게 들고 위로 이렇게 드는 운동 혹은 구부리는 운동 네. 이런 것들을 좀 근력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아랫팔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힘줄에 무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좀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하군요. 자,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순택 원장과 함께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